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13도 창의군은 1907년 정리 7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정규군이 해체되자 서울진공작전을 펼쳐 통감부를 파괴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1907년 12월에 의병들이 경기도 옛 양주에서 조직한 연합단체이다. (1907년 8월 1일) 남대문 전투 이후 해산된 대한제국군 육군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신식 무기와 탄약을 들고 전국 각지의 의병으로 편입되면서 정리의병은 이전의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과 비교하여 전투력이 대폭 향상됐다. 이에 고무된 전국의 의병장들은 경북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전국 팔도의 의병장들에게 참가를 호소하는 경문을 보내 1907년 11월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다. 그 결과 허의, 민등호와 같은 당대의 쟁쟁한 의병장들이 합류하여 10,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집결했다. 이 중에는 대한제국군 출신 병력이 무려 3,000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문태수, 이강년 등이 합류할 예정이었다. 13도 창의군은 1908년 1월 서울에 주재 중인 각국 대사관에 경문을 보내 의병을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여겨줄 것, 즉 교전권을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는 경문을 보내는 한편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 300명을 한양 밖 30리까지 진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 육군의 반격으로 인해 후퇴하고 만다. 여기에 이강년, 문태수의 의병부대가 일본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합류에 실패하면서 작전은 위기를 맞게 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 고향 문경으로 낙향한다.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이미 진공작전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의를 중지하라는 통문을 각 의병진에 돌려 서울 진공작전을 중지시켰다. 작전을 수습하는 과정을 허위가 맡게 된 것인데 고종의 밀지를 받은 이인영의 영향력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할 때까지 유효했으나 창의군 결성 이후 관력이나 연배, 예하 병력에서 앞서는 허위, 민등호 등이 합류하여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크게 밀리던 상황이라 그의 귀향이 특별히 지장을 주진 않았다. 결국 서울에서 퇴각한 13도 창의군은 해산해 각자의 연고지로 돌아가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나 황해도와 전라도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했다. 물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무장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저항하는 의병들을 거의 없애다시피 한다. 한편 이인영은 1909년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고 만다. 창의군과 광복군은 모두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조직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창의군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 전국 의병들이 결성한 연합부대로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한 의병 조직이다.
반면 임시정부 주도로 창설된 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조직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며 한반도 해방 의지를 드러냈다.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서울을 비롯한 조선 전역을 해방시키고자 계획한 군사작전이다. 미국 OSS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광복군을 서울에 투입하여 일본 제국을 몰아내고 서울을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 제국이 항복함에 따라 취소되었다. 광복군의 진공작전이 무산되지 않고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늦춰져서 진공작전이 시행되어 분단이 안 됐을 것이니 강대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을 것이니 하는 가정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당시 광복군의 병력과 장비 등이 매우 형편없을 정도로 빈약해서 도저히 일본군을 이길 수준이 못 되었고 임시정부 주도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마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강대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승리가 목표였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참전 자체에 의의를 둬야겠지만 그렇다고 자주적인 주권 정부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2차 대전 이전의 독립국이었고 비록 나치의 패배에 점령당했지만 바르샤바 봉기를 포함하여 주요 유명 전투란 전투에 전부 참전하여 수십만이 죽은 교전국임에도 승전국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소련의 전리품으로 인정받아 나치 패망 후 뒤이어 들어온 소련군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공산화되었다. 광복군이 전력으로 진공작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를 해방시킬 만한 힘은 전무했다. 상대는 아시아 최강의 일본군인데 전차, 전투기, 폭격기 등으로 무장한 열강인 일본을 상대하려면 광복군도 기갑전력과 항공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임시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신뢰관계도 아닌 임시정부의 무기를 대줄 가능성은 낮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여왔다 하더라도 광복군의 초라한 규모로는 대규모의 기갑, 항공, 포병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광복군의 전력이 조선 주재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데다 OSS의 임시정부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광복군에게 시간이 더 있었다 하더라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광복군이 서울 진공작전이 진행했다고 한들 5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론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하늘이 도와서 기적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서울, 더 나아가 남한 지역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소련군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폴란드 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